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오늘은 374페이지요. 예, 용익 물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을 가진 물건은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익 물건은 부동산 물건인데 지상권, 지역권은 그 객체가 땅지자를 적고 있기 때문에 토지만을 객체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 객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토지나 건물 등을 사용 수익하는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지만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나 토지 및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지 않고 사용 수익할 때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이 될 수 있어요. 토지의 전부뿐만 아니라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고, 건물 또한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말이지 일부여야만 한다는 말 아닙니다. 전부 또는 일부요.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을 침해당한 경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지역권이 침해당한 경우는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지는 못해요. 물론 지역권이 침해당한 경우는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하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반면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도 하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이 침해당한 경우 지상권에 기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하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요건은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에서 소유의사만 필요 없고 다른 요건은 똑같아요. 지상권자, 전세권자의 점유는 권한의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타주지 자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의사란 요건은 필요 없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토지나 건물을 점유한다면 등기함으로 지상권, 전세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데도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 모든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다고. 제한이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지,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은 시효 취득을 못합니다. 점유하지 않는데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시효 취득하지 못해요. 자,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를 하기 때문에 상린관계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어요. 원래 상린관계의 규정에 따른 상린권이란 권리는 상린, 서로 상자, 인접할 인자,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부동산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규정이지만 소유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지상권, 전세권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상린권 행사가 가능해요. 그러나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논리를 무엇으로 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기초예요.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고, 되겠죠? 예. 라는 걸 구별하시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이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역권은 별로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순서에 따라 규정하고 있지만 강의는 지상권, 전세권을 먼저 강의하고 비교해보고 차후에 지역권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먼저 지상권에 관련된 의의와 본질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만입니다. 물론 토지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예,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고 이 토지 위에 을이 지상물을 소유하고 싶다면 남의 토지의 지상물, 즉 다시 말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 그리고 수목을 소유하고 싶다면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없다면 지상물은 철거를 당해요. 그러므로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 등기함으로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란 적법한 권원이 있기 때문에 지상물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을이 갑의 토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이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갑과 계약한다는 말이에요. 갑을 간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 갑이 지상권 설정자, 을이 지상권자요. 이렇게 계약하고, 달리 말하면 약정하고, 달리 말하면 합의하고, 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지상권이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립한 것을 약정지상권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상권은 독특한 지상권이 있어. 약정,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지상권이 성립한 법정 지상권이란 독특한 권리가 있다. 거의 대부분은 약정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 존속기간 내에는 남의 토지를 이 지상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것인데 토지의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만 하는가? 토지의 사용 대가란 말이 지료 지급을 말합니다. 지료 지급을 해야만 할 것인가? 약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과 달리 반드시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지료 지급이 지상권의 성립 요소는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갑을 간에 계약할 때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때는 지료를 지급하지만 유상이요. 지료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약정지상권은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데 비교하여 법정지상권은 약정지상권과 달리 지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요. 약정지상권은 무엇해야만 성립하지만 등기요.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약정지상권은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지만 법정지상권은 지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하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법정지상권을 다른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둘 다 똑같은 권리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이지. 다만 차이점이 좀 있을 뿐이라고.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면 둘 다 똑같은 권리입니다.
다만 성립하기 위해서 약정지상권은 등기해야 되고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필요 없고 약정지상권은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지만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지료를 지급한다. 이걸 제외하고는 성립한 후에는 똑같은 권리입니다. 예. 라는 걸 주의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개념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물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존속기간 내에는 이 토지는 누구만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 지상권자만. 지상권자만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설정자는 점유할 수 없어요. 존속기간 내에는. 그래서 지상권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점유를 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이 토지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또한 본권,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상린관계의 규정이 유추직용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도 상린권 행사할 수 있어요. 또한 점유하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니까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물건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상권의 본질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데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라. 지상물을 소유하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머리를 활짝 열어야 돼.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왜 어려운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갑을간에 계약할 때 먼저 지상물을 세워놓고 계약합니까? 미친 거 아니냐고요. 저처럼 성질이 깐깐하면 바로 철거시켜버려요. 일반적으로 지상물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지. 먼저 지상권이 성립하고 차후에 지상물을 세우는 게 일반적인데 시험 지문에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말하면 갑자기 머리를 닫고 본다. 단지 표현 자체가 법률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차후 지상물이 멸실됐다 할지라도 토지가 멸실되지 않았다면 토지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지상권이란 권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지상물을 주된 권리. 지상권은 무엇이란 표현을 쓴다고? 종된 권리. 지상권이 종된 권리란 걸 좀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지상물하고 지상권은 주종 간의 관계에 있다는 표현은 해요. 그럼 여기에서 잠깐 한번 쉬어야 돼. 여기에 휘말리면 안 돼. 여기까지는 맞아. 그럼 주종 간의 관계에 있다면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할 것인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어. 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지상권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종된 권리란 표현은 쓰지만 이게 독립된 물건이지 지상물에 완전히 종속된 권리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분리하여 처분할 수도 있다.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분리 처분하는 게 예외라고. 원칙 아닙니다. 그래, 아무런 수식이 없다면, 만약 지상물이 건물이라면 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물을 양도하면 원칙, 일반적으로 무엇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고 지상권. 그게 일반적 원칙이에요.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건물 팔면 지상권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팔리는 게 일반적이라. 근데 지상권이 지상물에 완전히 종속된 권리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건물만 처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처분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런 논리는 법정지상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사고의 폭을 넓혀란 말이에요. 성립 요건이 다르고 등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치료를 지급할 것인지 이걸 제외하고는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은 똑같은 권리다, 다른 권리다. 똑같은 권리예요. 지금 설명하는 논리가 약정지상권에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논리를 이해를 좀 하시란 취지예요. 지상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물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현상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고? 지상권자에게 있어. 그러므로 지상권자는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한 데 든 비용, 필요비는 돌려달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나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유익비는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순수한 용익물건이지 전세권처럼 담보물건적 성격 이런 건 없어요. 지상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경매 신청권은 원래 담보물건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독특하게도 전세권은 용익물건인데도 담보물건적 성격이 있다 없다? 있다. 변칙이에요. 변칙이에요. 라는 걸 좀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조금 이따 지료 지급 의무는 다시 분석할 것. 가장 기본적인 의의와 성질을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전세권을 해보자고요. 좌우를 비교해 보겠다는 취지예요. 예,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빌려 쓰려고 해. 그 중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럼 갑이 전세권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예요. 계약이란 법률행위 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전세권이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만 하는데 이것만 갖고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반드시 지급해야만 한다? 전세금이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만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약정지상권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존속기간 내에는 이 전세권자가 이 토지 또는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것인데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지만 담보물건적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담보물건적 성격 때문에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목적물을 인도해야만 전세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담보물건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뒤늦게라도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성격만 있다면 이런 전세권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되겠습니까? 담보물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기절할라. 어려운 판례 중에 하나예요. 주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이야기는 채권 담보가 주일 뿐이지 오로지는 아니다. 장차라도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어. 근데 순수한 표현은 오로지란 말이에요. 오로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 전세권은 무엇이기 때문에?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할 목적은 전혀 없고 오로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순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에요. 이런 전세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주가 채권 담보 목적이고 부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면 장차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할 목적이 있다면 이런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독특하게도 전세권은 용익 물건인데도 담보 물건적 성격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 토지 또는 건물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본권
즉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 논리는 지상권하고 같아요. 점유하기 때문에 상린관계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세권자도 상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점유하기 때문에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전세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어. 둘 다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소유의사는 필요 없어요. 예, 그런 논리들을 좀 이해하라는 이야기. 자, 이렇게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전세권자에게 있어. 그러므로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한 데 든 비용, 필요비를 지출해도 필요비는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때는 용도, 용법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담보물건적 성격을 아울러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건의 특성 그 네 가지가 모두 인정돼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다 인정돼. 또한 저당권처럼 경매 신청권이 있다고. 전세권이 소멸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고 그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특하냐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신기해한다니까. 어디에서 이런 변태를 만들었는지. 변태 같은 외놈들이 만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가. 개인적인 성격대로 확 않아. 이미 사회에 정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독특한 권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위가 너무 많이 비어버렸네. 나중에 그 제의 적고. 가장 기본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의의와 본질에 관계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상권 전세권을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교할 것이 존속기간이에요. 먼저 지상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 계약이란 말과 약정이란 말과 합의란 말은 같은 의미예요. 합의는 왜 계약이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승낙의 의사표시에 합의, 합치로 성립한다고. 계약, 약정, 합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즉 약정할 때 이 말입니다.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가 존속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먼저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요. 존속기간 이런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이 적는 게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5, 6월 달에는 좀 입으로 좀 하자고요. 예. 5, 6월 달에는 입으로 해도 되겠죠? 예. 사실 3, 4월에도 입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못 따라오는 분이 있을까 봐. 자, 항상 화살표를 그리는 건 시간의 경과입니다. 최단기, 최장기요. 둘 다 제한이란 표현은 쓰지만 굳이 해석한다면 최단기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 된다는 제한이에요. 되겠습니까? 최장기는 몇 년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을 말해요. 되겠습니까? 예. 지상권은 최단기의 규정이 있어요. 민법 280조가 최단존속기간, 그 말이 줄이면 최단기입니다. 를 규정하고 있어.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에 따라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고요.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에 따라 최소한 이렇게 보장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30년, 15년, 5년이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몇 년, 30년. 기타 일반 건물, 이 말이란 말은 견고하지 않는 건물을 말해요. 15년. 건물이 아닌 기타 공작물은 건물이 공작물의 일종이에요. 건물이 공작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고 말할 때 기타 공작물에는 건물은 포함 안 된다고. 기타 공작물은 몇 년이다? 5년이요.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에 따라 30, 15, 5년이란 최단기의 규정이 있으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때를 대비한 규정 있어야 되잖아요. 되겠죠? 예. 그때는 몇 년이라 규정하고 있다? 15년이요. 그런데 이 규정은 수목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수목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수목은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30년이요. 그럼 지상권에는 최장기의 규정이 없습니다. 몇 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말해요. 영구무한이 가능하다고. 그럼 지상권은 강력한 권리입니다. 강력하다는 말은 점유한다고. 존속기간 내에는 지상권자만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지 설정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강력하다고. 이 권리가 영구무한이 가능하다면
지상권보다 강력하지 않는 약한 권리들은 영구무한 가능해야죠. 특히 지역권이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이나 치료에 관련된 민법 규정이 없어요.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말, 지상권도 영구무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는 지역권도 영구무한 가능해요. 또한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한 지상권, 구분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지상권보다는 약해요.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점유한다고. 그럼 일반적인 지상권도 영구무한이 가능하면 구분지상권도 영구무한 가능해야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영구무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법 280조의 최단존속기간이 지금 물권법하고 있어요. 당연히 무엇이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민법 280조의 최단존속기간을 최단기를 그대로 적용해야만 하지. 이 규정을 위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280조 그대로 적용합니다. 까지를 기억하시고 전세권의 존속기간하고 비교해 볼게요. 지금은 조금 멍할지언정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한 걸음부터. 하루 지나고 또 한 주 지나고 그렇게 실력이 조금씩 업되는 거예요. 한 수로에 배부를 수는 없지. 그래서 오늘은 몰라도 다음 주는 알겠지 하고 항상 기대를 하면서 그때그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진일보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 약정을 할 때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먼저 기간을 정한 경우요. 최단기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 된다는 제한, 최장기는 몇 년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 최단기는 토지는 규정 없습니다. 토지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하겠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토지는 최단기의 규정이 없고 건물만 있다고. 건물만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 된다고. 1년. 2년 아니에요. 1년이에요. 1년. 최장기는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이 존속기간에 관련된 규정들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럼 1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했다면 법률이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단축되는 거예요. 지상권도 경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28년을 약정했다면 최소한 30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30년을 적용해버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라는 논리를 기억하시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만약 토지가 최단기의 규정이 있다면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지상권과 똑같은 논리로 갈 것인데 토지는 최단기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최단기를 적용한다 이런 논리로 갈 수는 없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몇 월이 경과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소멸 통고 제도가 없다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최단기를 적용을 해야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때 소멸 통고란 물건에는 소멸 청구 제도가 있고 소멸 통고 제도가 있어요. 소멸 청구, 소멸 통고의 공통점은 소멸 청구하든 소멸 통고하든 권리가 소멸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근데 차이점은 소멸 청구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상권 설정 계약함에 있어 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지상권자가 치료를 2년 이상 체납, 연체했다면 지상권자의 치료 지급 의무 위반이잖아.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되겠습니까? 그때 하는 게 무엇이다? 소멸 청구요. 소멸 청구의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하는데 즉시 소멸해요. 소멸 청구하고 상대방이 소멸 청구 받으면 바로 소멸해 버린다고. 근데 소멸 통고는 보시다시피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소멸 통고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돼. 즉 유예기간이 있다고. 유예기간이란 말이 권리가 소멸하는 데까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유예기간이 있다. 그 유예기간을 전세권은 몇 월이라 규정하고 있다? 6월이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법정갱신 해보자고요. 갱신의 의사 표시한 적은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갱신이 된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묵시적 갱신이요. 어찌됐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갱신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법정이라 말이 법률 규정의 약자예요. 그럼 어떤 요건나 법정 갱신이 생길 것인가?
먼저 이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은 지상권, 전세권을 비교하면 지상권에는 없어요. 전세권에만 있다고. 그 이유는 시험에 묻지 않는데 조금 있다요. 전세권도 모든 전세권이 아니라 건물의 전세권에만 있다고요. 가령 제가 존속기간을 10년을 약정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했을 뿐이에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일까지 사이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된다? 법정갱신. 이게 요건이에요. 여기에 통지하면 법정갱신 되고 안 되고, 여기에 통지하면 법정갱신 안 되고, 통지 안 해야 법정갱신이 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통지했거나 여기에 통지한 것은 통지한 것으로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반드시 이 사이에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를 안 하면 무엇이 된다고? 법정갱신이 돼. 그럼 반대로 통지하면 법정갱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통지란 말이 쉽게 표현하면 존속기간 만료되면 이제 안 빌려줄 거야. 비워 나가 라는 통지요. 또는 존속기간 만료되면 전세금 올려 라는 통지요. 그 말을 현란하게 이렇게 말해요.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 그 말을 암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냥 통지라 통지. 안 적는 이유는 앞에 말했던 이런 건 변화 없어요. 그렇게 법정갱신이 된다고. 법정갱신이 되면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딱 하나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며느리 경고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6월이요. 그래서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없다고.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가면 지상권은 최단기 적용해야 돼. 만약 30년짜리 최단기라면 살아생전의 토지를 돌려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 그래서 지상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유는 묻지 않고 법정갱신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되고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가면 최단기를 적용해 버려야 된다고. 토지 소유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됐죠? 예, 없어요. 까지를 정리하시고 그다음 그래 왜 비웠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설명할 게 하나 있거든. 그래야 칠판이 모양새가 딱 나오시. 대표적인 예로 양도를 예시했을 뿐이에요. 양도, 금지, 특약 등의 특. 그러니까 재미없는 이야기로 전세권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변칙이라 변칙이요. 용익 물건이라 물건. 물건의 특성이 무엇이다? 양도성이다. 양도성. 그런데도 전세권은 독특하게도 물건인데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금지 특약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을 한꺼번에 그냥 해버리면 먼저 지상권부터 해볼게. 지상권 설정 계약함에 있어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가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고. 지상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이런 금지 특약은 허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금지 특약 자체가 무엇이란 말이다?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되겠습니까? 이런 금지 특약을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암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건이다 물건. 물건이니까 자유로이 양도해야만 해요. 변칙은 무엇이 변칙이라고? 전세권이 변칙이지. 가불간에 전세권 설정 계약했어요. 이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고. 이런 금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양도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 거예요. 그런데 양도해버렸다면 무엇이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면 전세권은 언제 소멸한다고? 즉시 소멸해버려요. 근데 주의하자고.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 양도 금지 특약이 없다면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양도하는 것이지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에는 양도할 때 동의 이런 경우면 안 돼 절대로. 양도 금지 특약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양도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얻는다, 얻지 않는다? 얻지 않아요. 임차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무엇이 필요해? 임대인의 동의요. 자,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상권 전세권의 의의와 본질, 존속기간에 관련된 가장 기본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잠시 쉬다가 379페이지요. 예.